반응. 대화의 물길을 돌리는 행동. 일출을 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행주산성을 찾았다. 밤 사이 차가운 공기가 구름을 완벽히 몰아내지 못했는지 해가 수줍게 고개를 내민 채 구름 사이를 산책하듯 거닐고 있었다. 붉은 해가 구름을 빠져나와 새벽빛이 땅에 내려앉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새해 첫 일출의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고 햇살의 알갱이를 온몸으로 받아내려는 사람들이 대열을 이루며 능선을 따라 자리 잡았다. 그들을 상대로 갖가지 방한용품을 판매하려는 상인들도 무수히 몰려들었다. 무릎 담요를 집어든 상인이 재킷을 맞춰 입은 한 쌍의 젊은 연인에게 말을 걸었다. 담요 사세요. 따뜻해요. 연인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상인의 말이 연인의 귀에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가르고 하되 흩어지는 듯 했다. 젊은 연인은 평소 그들이 사랑을 속삭일 때처럼 서로의 귀에 대고 담요 파나봐 라고 속삭일 뿐이었다. 상인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담요 끝단을 잡고 필사적으로 펄럭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쌉니다. 정말 싸요. 최고급 원단입니다. 소용없었다. 젊은 연인에게 담요의 재질과 가격은 그리 중요한 정보가 아닌 듯 했다. 연인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이때 바로 옆에서 담요를 팔던 다른 상인이 다가와 가볍게 한마디 건넸다. 둘이 참 잘 어울려요.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요. 접대성 매트인 게 분명했지만 연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리 없었다. 여자친구의 손을 꼭 잡은 남자가 힘얼건 이빨을 드러낸 채 희죽거렸다. 그러자 상인은 대뜸 질문을 던졌다. 상인의 질문은 곡사 화기에서 발사된 포탄처럼 포물선의 궤적을 그리며 연인을 향해 유유히 날아갔다. 참, 그런데 둘이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요? 남자 품에 안겨있던 여자가 대꾸했다. 이제 100일째랍니다. 기념도 할 겸해서 오늘 해돋이 보러 왔어요. 여자의 100일이라는 말에 상인의 귀가 토끼처럼 쫑긋 섰다. 일순 그의 눈이 번뜩였다. 얼굴에는 엷은 미소가 번졌다. 잠시 뒤 상인의 한마디가 짧은 대화에 활용 점정을 찍었다. 깨소금이 쏟아질 때네요. 아무튼 정상에 오르면 기온이 뚝 떨어져요. 여자친구가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자 남자가 전광석화의 속도로 지갑을 꺼내들며 말했다. 이런! 담요 하나 챙겨서 올라가야겠네요. 얼마죠? 상인은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며 연인에게 다가갔다. 흥미로운 점은 상품의 장점이나 차별성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담요를 파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상인이 말을 나열한 순서를 복기하면 더욱 흥미롭다. 상인은 몇 가지 질문을 건네면서 연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대답을 빼냈다. 특히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었다. 교제한 지 100일밖에 안 된 남자 가운데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도 지갑을 열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상인은 단순히 물건을 팔려고 애쓴 게 아니다. 고객이 사도록 만든 셈이다. 언젠가 방송인 신동엽이 말하는 방식을 유심히 들여다본 적이 있다. 신동엽은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면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한다. 신동엽은 출연자가 말할 때 함부로 끼어들거나 중간에 말허리를 꺾어 들어가지 않는다. 그저 출연자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배려하며 대화의 장을 조성한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장단을 짚는 고수가 창 사이사이에 흥을 돋우기 위하여 얼씨구 좋다 같은 추세를 삽입하는 것처럼 적절한 지점에서 아하! 그랬구나. 그 다음은요? 등의 감탄사와 질문을 가미한다. 그러면 출연자는 없던 용기를 낸다. 인적이 드문 산 속에서 수맥을 찾아 우물을 파고 두레박으로 맑은 물을 길어 올리지 여타 프로그램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내밀한 사연을 가슴에서 끄집어내 과감하게 털어놓는다.
이 같은 말의 품격이 요구되는 곳이 어디 영업과 방송뿐이랴.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통과 대립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토크쇼 사회자처럼 대화에 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황에 맞게 리액션을 주고받으면서 반응을 끌어내고 그 반응이 솟아난 공간을 헤집고 들어가 서로 마음을 탐험하고 헤아릴 필요가 있다. 리액션은 영장류의 소통 과정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의 진화 심리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로빈 덤바 교수는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과 침팬지의 털 손질에 유사점이 있다고 분석한다. 침팬지들은 서로 털을 고르고 만져주는 그루밍 동작을 통해 친밀함을 유지한다. 침팬지 사회에서 그루밍은 소일거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행위다.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루밍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일부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언어가 이러한 그루밍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구성원 간 친밀감 형성이 주된 목적이며 큰 틀에서 보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누일 곳이 필요하다. 몸이 아닌 마음을 누일 곳이. 물론 그 공간은 물리적인 장소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고민을 종종 타인에게 털어놓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른다. 고민을 해결하려는 목적보다는 마음을 쉬게 하려는 목적으로 말이다. 나 역시 세상살이에서 생기는 근심과 답답함을 주변 사람과 나눌 때가 있다. 그런데 이때 형식적인 위로나 격려보다는 마음의 장막을 먼저 풀어헤치고 다가와 나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 라고 덤덤하게 말해주는 이들의 위로가 더 가슴에 와닿는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상처를 끄집어내 내게 보여주는 느낌이 든다. 그런 적당히 따뜻한 말을 접할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떠올린다. 하나의 상처와 다른 상처가 포개지거나 맞닿을 때 우리가 지닌 상처의 모서리는 조금씩 닳아서 마모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상처의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지면 그 위에서 위로와 희망이라는 새순이 돋아나는 건지도 몰라.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는 굽이쳐 흐르는 강물과 같다. 상대가 건네는 말에 맞장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물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그 언어의 물결에 진심을 실어서 보내면 상대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상처가 마모되거나 뭉툭해질 수도 있다. 그럼 날카로운 상처가 마음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찌르지 않을 테고 상대방은 전보다 덜 아파하며 살아갈지도 모른다. 비록 상처를 완벽히 지울 수는 없다고 해도 말이다.